거의 한 5년, 10년 만에 찾아온 호황이라서 역사상 최대 이익을 지금 매 분기 경신 중인데 1990년 버블 붕괴 때 이익을 100이라고 보면 지금 300 정도. 네, 근데 주가는 그때 주가가 안 되잖아요. 반토막 나 있는 상태고요. 그럼 실질적인 금리 인하 시기가 도래를 한다면 우리는 좀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저유가 수혜주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유가 수혜주. 예, 저유가 수혜주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네. 결국 뭐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그리고 정보통신기기, 가전제품이나 스마트폰, 거기다가 조선, 자동차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하고 비슷한 거죠. 전차 장세, 자동차랑 그리고 전기전자 그리고 조선도 괜찮아 보이는 이런 장세니까 시가총액은 오를 수 있다 저는. 약간 지수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쪽 산업을 좋게 보는 거죠. 이게 또 대부분 코스피네요. 그렇긴 하네요. 근데 이제 자동차 내에서도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나 이런 쪽은 하도 이슈가 많아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온 코트라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보고서라든가 얼마 전에 나온 산업은행 보고서를 보니까 일단 2차 전지 쪽은 뭐 굉장히 안 좋게 보더라고요. 비가 내리는 걸로.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주는 그런 전망을 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그 유럽에 이번에 그 전기차 보조금 폐지한 게 독일이 이번에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충격인가 봐요. 근데 뭐 알 수 있나요? 근데 우리가 그 각국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향후 몇십 년간 먹거리 산업이 전기차라서 국가 간에 자기 나라의 전기차를 그 살리고 키우고 싶은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 장벽, 무역 보복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어서 사실 IRA 인플레 감축법도 무역 장벽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중국 전기차 죽여버리겠어 이 법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유럽이라고 안 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세 장벽들 속에서 어떤 쪽이 혜택을 볼지에 대해서 정말 전망이 어렵다라는 쪽으로 아마 산업연구원이랑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가 그런 전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좀 빠지니까 화학 쪽도 석유화학 쪽도 좀 제품 가격에 인하 압력이 없으면 좋은데 인하 압력까지 갈 수 있다면 마진 스프레드 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중국이 뭔가 짓고 부수고 뭐 해야 철강 쪽이 좋을 텐데 철강 쪽도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 뭐 그런 전망들인데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런 전망은 그 각국의 정부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해 주셨던 게 확실히 기존에는 이제 고유가 그리고 또 고금리 이런 상황에 또 피해를 받았던 그렇죠. 네, 피해를 받았던 섹터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좀 싼 주식들을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반도체는 너무 달려서 좀 그렇죠. 겁나긴 하네요. 단기적으로 좀 올랐죠. 예, 진짜 SK하이닉스 저렇게 잘 갈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조선 자동차 이쪽을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그쪽은 뭐 퍼포먼스 일단 그 기업의 퍼포먼스는 결국 이익이잖아요. 매출과 이익인데 매출이랑 이익 단위 확실히 거의 한 5년, 10년 만에 찾아온 호황이라서 쉽게 꺾이긴 어려운데 이제 시장의 참가자들이 이제 그런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를 쏠리려면 뭔가 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맞아요.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로 보면 되게 마음 편한데 우리나라는 펀더멘탈이랑 주가랑 별로 상관없는 나라라서 왜냐하면 뭐 기업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주주한테 뭘 보상해 주는 걸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기업 실적이랑 주가랑 별로 상관없거든요. 미국이랑 달라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마로 가는 나라고 모멘텀 전략이 잘 먹히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시세 조정 혐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한 번씩 출렁출렁 거리는 거고 그러는 건데 이건 저는 내년에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비관론자인 거죠.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다른 전 세계 시장에 비해서 한국은 잘 종목을 고르면 모르겠지만 그거를 못하면 절대 수익률 측면에서는 차라리 저가 매수를 하고 싶다면 중국이 낫지. 한국 시장은 싸지도 비싸지도 않으면서 그냥 적정 가치보다 조금 싼 정도. 그래서 저는 한 10% 15% 보는 거죠. 그래도 뭔가 최근에 갑자기 자동차가 좀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어제는 좋더라고요. 네, 기아가 갑자기 올라가고
이런 걸 보면서 확실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좀 기대하고 있구나 시장이. 할부금리 내려가니까 네. 자동차를 할부로 많이 사시니까 미국은 특히 그러니까 할부금리 내려가는 게 확실히 자동차 쪽에는 호재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정책의 불투명성,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가 대통령 되면 바로 IRA 법 없애버리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국회에서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 없앤다는 거지. 그 사람도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간에 대체 입법을 만들겠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해기 때문에 종목 고르실 때 조심조심 해야 되는, 투자의 난이도는 뭐 저는 올해도 별로 편하진 않았지만 내년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 쪽입니다. 요즘 같이 막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고 막 지정학 리스크도 있고 막 섣불리 뭔가 장투하기가 좀 꺼려지는 이러한 상황에 그래도 조금씩 불려갈 수 있을 만한 투자처로 좀 공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일본 주식 투자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공부해서 투자해서 보람이 있는, 아직도 일본이 PBR 1배 미만 주식이 40%나 돼요. 거기도. 그래요? 되게 싸죠. 근데 왜 그런 싼 주식이 널려 있냐면 우리랑 똑같아요. 적대적 M&A가 잘 안 돼요. 우리 한진칼 기억 안 나세요? 잘 안 돼요. 우리는 정부가 갑자기 개입해서 땡땡을 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 PBR 보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개별 종목에서 PBR 보고 투자하는 거는 이건 정말 바보 짓이 될 수도 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 시장에서 PBR 보고 투자하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는 게 M&A를 하거나 배당을 지급함으로써 PBR 1배 이상으로 올리려는 욕구들을 좀 가지고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경거래소에서 아예 뭐라고 하냐면 PBR 1배 미만으로 있는 기업들은 거래 정지 또는 시장에서 퇴출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해라. 여기 왜 남아있냐.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한도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보다 거기가 훨씬 좋은 시장이니까. 게다가 N이 지금 약세잖아요. 그렇죠. 어제 그 위에다가 그 일본 총재 이름이죠. 일본은행 총재가 우리 제로금리 정책 지금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 금리나 제로금리 정책을 폐지할 생각이 지금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환율 급등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그게 언젠가는 폐지할 거 아니에요. 인플레가 계속 나다 보면. 그러면 뭐 일본의 엔화의 강세가 나올 가능성들도 있고, 또 엔화 강세가 안 나오면 뭐 어때요? 아베노믹스 덕분에 계속 일본 기업들 실적이 역사상 최대 이익을 지금 매 분기 경신 중인데 1990년 버블 붕괴 때 이익을 100이라고 보면 지금 300 정도 돼요. 근데 주가는 그때 주가가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달러 환산 주가는 아직도 그때 주가에 비해서 반토막 나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화로 사는 사람이니까 달러 환산 주가를 봐야죠. N 환산 3만 N이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달러로 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박사님. 근데 일본 증시가 저는 꽤 올랐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싼 주식들이 그러니까 N 많은지 기준으로 몰랐네요. 오른 거지. 타국 통화로 보면 너무 심하게 저평가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 나라가 2000년 이후 일본 PBR이 1.8배, 1.9배 정도 나오는 나라인데 좀 1.2배, PBR로 봐도 1.2배, 1.1배. PR은 더 싸고, PR은 아까 기업이익이 좋으니까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4월에 이제 일본의 춘투, 그러니까 노동조합들의 임금 협상 시즌이 오는데 그때 경기도 좋고 실적도 좋으니까 임금 인상이 있지 않겠나. 그럼 임금 인상이 있으면 이제 그때 데이터를 보고서 아베노믹스를 이제 중지하지 않겠나. 즉 무제한에 가까운 일본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주식 매입이 서서히 이제 내년에 좀 진정되지 않겠나. 그러면 뭐 N 강세가 갈 거고. 그러니까 양쪽 다 떡 들고 있는 거예요. 그 N이 아베노믹스를 계속 유지하면 일본 기업 실적이 좋아서 사면 되는 거고, 그리고 N이 강세로 가면 환차익을 실현하면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리스크가 없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은 박사님 개인적으로는 내년을 좀 어떤 식의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 이걸 좀 한 줄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자산 배분입니다. 어느 한 나라에 베팅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많다. 미국은 트럼프,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노믹스,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언제까지 목리를 부리느냐, 뭐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이럴 때 지역별로 좀 분산, 특히 통화를 분산하자. 달러도 너무 많이 사지 말고 엔도 좀 가지고 있고 위엔도 가지고 있고 원화도 가지고 있으면 어디 하나 대박이 나면 무슨 오른 걸 팔아서 말 빠진 거 좀 사주고 하는
그런 리밸런싱 하면서 지역별 분산 투자를 한다라면 2024년도 올해처럼 짭짤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분산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였거든요. 왜냐하면 8, 9, 10월에 주가 빠질 때 환율도 급등했잖아요. 다른 나라 자산에 외화 자산에 분산 투자했던 분들은 환차익을 이용해서 한국의 주식시장에 저가 매수를 할 여력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올인하신 분들은 정말 힘들었을 거고요. 올해 레버리지 청산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년에도 역시 저는 통화 분산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방송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면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프리즘 투자자문의 상품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새해 건강하시고 간에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홍춘욱 박사님 모시고 다양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박사님께서 또 인사해 주셨다시피 내년 한 해 2024년 다들 대박 나시길 또 응원하며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부 되세요. 핵심 강의, 유망산업, 교재, 다이어리, 투자노트, 굿즈까지 우리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시는 데 도움되시라고 아주 그냥 한 보따리에 다 담았습니다. 2024년 제가 선택한 유망산업과 핵심 강의 이곳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